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긴급 전화 문자가 와갖고 저절로 이렇게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취득과 처분에 관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에 연습 문제 2번 있죠. 2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20년 6월 5일 나눔 상사는 주식회사 인천 발행 주식 10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그러니까 100주를 5,000원에 취득한 거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50만 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이것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취득 가격을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현금을 사왔어요. 현금 사왔으니까 현금을 줬겠죠.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인천 발행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 수수료 1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 거죠. 비용은 차변, 그러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 10,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현금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변에 현금을 합한 금액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현금 51만 원 이렇게 기록해 줘도 맞는 것이 돼요. 그래서 2번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이죠. 문제 3번 풀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3번의 첫 번째 값을 1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 4월 2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이 되니까 이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정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경기전자의 주식 500주를 한 주당 10,000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경기전자는 500주를 10,000원 사오게 된 거죠. 500주 곱하기 10,000원 해주게 되면 주식회사 경기는 500만원 이것을 취득해 온 거죠. 그리고 주식회사 서울전자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취득한다. 그러니까 1,000주를 15,000원에 취득한 거죠. 그래서 1,000주 곱하기 15,000원 해주게 되면 이 두 개를 곱해줘요. 곱해주게 되면 1,500만원 이게 되겠죠. 주식회사 경기는 500만원, 주식회사 서울전자는 1,500만원. 이것을 취득해 온 것이 되겠죠. 두 개를 합해요. 합하게 되면은 2천만 원 오게 되겠죠. 2천만 원이 취득 원가가 돼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천만 원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을 현금으로 샀죠. 현금을 주고 샀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가 되니까 대변에 현금 2천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돼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 증권회사의 대금과 함께 매입 수수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죠. 비용 발생은 차변, 차변에 수수료 비용 20만 원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현금 지급한 것은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을 1번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가을 2번 있죠. 가을 2번을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2020년 10월 6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주식회사 경기전자 주식과 주식회사 서울전자 주식을 각각 2분의 1씩 한 주당 각각 12,000원 그리고 17,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그래서 각각의 주식을 12,000원과 17,000원에 처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분할 값을 구하게 되면 500주 중에 절반을 처분하게 된 거죠. 주식회사 경기는 500주 중에 절반을 처분하게 되니까 250주가 되겠죠. 250주 곱하기 처분한 금액은 12,000원이 되겠죠. 12,000원. 그래서 12,000원을 곱해주게 되면 3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3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회사 서울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0주 중에서 절반을 처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500주가 되겠죠. 500주 곱하기 17,000을 주게 되면 850만 원이 되겠죠. 850만 원. 그래서 현금을 받은 금액은 이 두 개를 합해주면 되겠죠. 합해주게 되면 1,150만 원이 되겠죠. 1,150만 원. 그래서 현금 받은 금액은 1,15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한 것은 절반이 되겠죠. 2천만 원 중에서 절반 되니까 1,00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1,000만 원은 대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차가 안 맞죠? 차변은 1,1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1,000만 원. 대차가 안 맞죠? 그 차액은 수익에 발생한 거죠. 수익의 발생 150만 원. 수익으로 잡게 되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1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고 문제 4번 있죠? 문제 4번을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기 실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사인 주식회사 하늘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고, 그러니까 1000주를 6,000원에 취득을 하게 된 거죠. 1000주 곱하기 6,000원 해주게 되면 취득 원가는 그쵸? 6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6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되겠죠. 자산의 감소. 대변에 당좌 예금 6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위 당사 보유 주식 중 400주를 주당 7,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그러니까 400주를 7,000원 받은 거죠.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280만 원 나오게 되겠죠. 2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차변에 현금 2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한 것은 400주 곱하기 6,000원 되겠죠. 400주 곱하기 6,000원 되니까 240만 원 나오게 되겠죠. 240만 원. 그래서 280만 원과 240만 원 차이를 구하게 되면 4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수익 계정 항목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처분 이익, 수익의 발생 4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위 당사 보유 주식 중에서 600주를 주당 5,500원에 처분하였다. 600주 곱하기
5,500원 되겠죠. 해주게 되면은 330만 원 나오게 되겠죠. 330만 원. 이것은 수표를 발행해서 받았죠. 수표 발행해서 받았으니까 당좌 예금 33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처분한 거죠. 처분했으니까 처분한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가 되니까 600주 곱하기 6천 해주면 되겠죠. 600주 곱하기 6천 해주게 되면 360만 원 나오게 되겠죠. 360. 그래서 차변이 330. 그 다음에 대변이 360 되겠죠. 대차가 안 맞죠. 대차 안 맞으니까 이것을 이제 차익을 차변에 기록해 줘야 되겠죠. 비용이 발생한 거 있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비용 발생한 것은 차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3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것이죠. 정리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이 이제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요, 주식이 올라요. 처분 시점에 처음에 샀을 때보다 처분 시점에 주식 가격이 올라요. 오르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유가 되겠죠. 보유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보유하게 돼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배당금을 받게 되겠죠. 배당금. 그래서 배당금을 받게 되니까 배당금 수익을 받게 돼요.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죠.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채권은 이자를 받게 돼요.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이자 수익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배당금과 이자,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 회사가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발행회사로부터 회계연도 중 획득한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된다. 이것을 배당금 수익 계정에 기록한다. 두 번째, 또한 다른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채 및 공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면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받게 되겠죠.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은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 계정에 기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예제가 나오죠. 예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읽어보시고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예제 한번 같이 볼게요. 단기 시차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시차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현금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5,5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니까 1000주를 5,500원에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00주 곱하기 5,500원. 그래서 계산해주게 되면 5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50만 원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당좌 예금이 되겠죠.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대변에 당좌 예금 550만 원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상기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하여 한 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받아 당좌 예금하다. 배당금을 이제 은행에 맡겼죠. 당좌 이입을 했어요. 당좌 이입하게 되면 한 주가 5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500원이 되니까 1000주 곱하기 500원을 주게 되면은 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50만 원을 은행에 맡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배당금 받은 것은 배당금 수익이 되는 거죠. 배당금 수익이 되니까 대변에 배당금 수익 5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배당금 수익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소유하고 있는 사채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자를 받았죠.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에 현금 1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받은 것은 이자 수익이 되겠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연습 문제가 있죠. 연습 문제 5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경험불산 주식회사는 원경 주식회사에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10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경 주식회사는 2020년도 주주총회 후에 한 주당 500원의 주식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경험불산은 이것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받은 것은 차변에 기록해주면 되겠죠. 1000주 중에 500원의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00주 곱하기 500원 해주게 되면 5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받은 것은 배당금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 그래서 대변에 배당금 수익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것이죠.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이거랑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 현금이라고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험불산 주식회사는 원경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1000만 원은 보유하고 있죠. 경험불산 주식회사는 회사채 이자 지급일인 2020년 6월 30일에 10%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 받은 것이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중에 10%가 되니까 1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받은 것이 수익의 발생이 되겠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 대변에 이자 수익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보유까지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요, 기말평가가 되는 것이죠. 기말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결산 시의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내용을 보세요.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은 취득 후에 공정 가치가 수시로 변동하므로 기말 결산 시에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 장부 가치 대신에 기말 현재 공정 가치를 재무 상태표에 표시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공정 가치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변동하게 되겠죠. 신문에 보면 주식 시세 나오죠. 주식 시세는 매일매일게 변동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변동하게 돼요. 수시로 변동하게 되는데 기말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말 결산 시에 재무 상태표에 작성할 때 장부 가치 대신에 공정 가치로, 그러니까 결산일의 공정 가치, 기말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기말 평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그래서 예제 보도록 할게요. 예제 2020년 12월 31일 서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금융자산의 내역이다. 가로 안에 내용 보니까 공정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매매 금융자산 A 주식, B 주식, C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주식수 보니까 A 주식은 1000주, 그다음에 B 주식은 500주, C 주식은 300주.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원가가 나오죠. 취득 원가는 A 주식은 700만 원, B 주식은 400만 원, C 주식은 27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공정가액을 대입했을 때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말 가격, 기말 현재 공정가액은 8,000원 된 거죠. 그러니까 1000주 가지고 있는데 8,000원 됐으니까 1000주 곱하기 8,000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공정가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공정가액은 얼마가 되죠? 네, 800만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 주식 보도록 할게요. B 주식 보니까 500주 가지고 있죠. 500주 가지고 있는데 기말 현재 가격을 보니까 7,000원 된 거죠. 공정가액이 7,000원. 그러니까 500주 곱하기 7,000 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죠? 네, 350만 원. 그 다음에 C 주식은 300주 보유하고 있는데 기말 현재 금액을 보니까 만 원이 된 거죠. 만 원 됐으니까 300주 곱하기 만 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3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식을 샀을 때 가격, 그 다음에 공정가액은 기말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기말 현재 금액. 그래서 A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샀을 때는 700만 원이었는데 공정가액 보니까 800만 원 된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A 주식은 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B 주식 보니까 취득했을 때는 4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현재 금액 보니까 350만 원 된 거죠. 그러니까 400만 원에서 350만 원 됐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손실이 발생한 거겠죠. 어, 50만 원의 손실. 그 다음에 이제 C 주식 보니까 취득했을 때는 270만 원이었는데 기말 가서 보니까 300만 원 된 거죠. 그러니까 270만 원에서 300만 원 됐으니까 3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죠. 30만 원의 이익. 그래서 이것을 퉁치게 되면은 100만 원 이익, 50만 원 손실, 30만 원 이익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국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죠? 네, 8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다음 밑에 보니까 결산일에 필요한 수정 공개를 하시오 그랬죠. 결국 80만 원 이익 발생한 것에 대한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회계 처리 주게 되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8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말 평가하게 되면 평가라는 이름이 들어갔죠. 평가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평가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이니까 차변에 대변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차변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 차변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해 보게 되면 취득했을 때 가격 총합을 구하게 되면 1,370만 원 나오게 되는데 기말 현재 금액 보니까 1,450만 원 나왔죠. 1,450만 원 나왔으니까 결국 8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금액 얼마죠? 네, 1,4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에 적용할 금액은 1,450만 원.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가 나오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그럼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20년 10월 1일 서울 주식회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강원의 주식 500주를 한 주당 7,000원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500주 곱하기 7,000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곱해주면 3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주식회사 강원은 3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주식회사의 주식 5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하게 되면 500주 곱하기 6,000원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3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300만 원.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취득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1번 취득 시점에 회계 처리하시오. 그랬죠? 주게 되면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6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그러니까 수표 발행하니까 당좌 예금이 되겠죠. 당좌 예금 대변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취득 시점에 회계 처리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6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당좌 예금 65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볼게요. 2020년 말 주식회사 강원의 결산일 주식의 공정가액은 한 주당 6,000원에 거래되고, 경기 주식회사는 결산 주식의 공정가액이 8,000원이다. 공정가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식회사 강원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6,000원 된 거죠. 500주 곱하기 6,000원 이렇게 되면 3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기는 500주 곱하기 금액 보니까 8,000원 된 거죠. 주식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경우는 주식 가격이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기는 주식 가격이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 4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강원은 취득했을 때 350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가서 보니까 300만 원인 거죠. 가격이 떨어진 거죠. 떨어졌으니까 50만 원의 손실. 50만 원의 손실을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기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된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100만 원의 이익). 그래서 50만 원 손실, 100만 원의 이익을 통치게 되면은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50만 원의 이익. 이것을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요, 50만 원만큼의 금액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된 거죠.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주식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익이 발생한 거죠. 수익의 발생, 대변에 50만 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 발생한 것이 된 거죠. 정리되세요? 그래서 결국 기말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네,
50만 원 올랐으니까 650만 원에서 50만 원만큼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말 금액은 700만 원 된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시고 그게 회계 처리하다 보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것이고 기말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7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부한 내용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죠. 현금성 자산에서 중요했던 내용이 뭐였죠? 네, 취득 당시 3개월 이내가 되겠죠.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가 있죠. 의의는 첫 번째 시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간 내에 시차익을 얻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한 내용 이제 취득과 처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겠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금 수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말평가. 기말평가는 취득 원가와 그 다음에 기말 현재 금액을 비교하게 되겠죠. 비교해서 기말 현재 공정가액이 커요. 그러면 평가이익이 발생하겠죠.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그 반대의 경우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취득 원가가 기말 금액보다 더 커요. 이렇게 되면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가 되세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